그 꿈 네가 꾼 거 맞냐? 이제 네가 원하는 거 맞냐? 그러면 아이들이 약간 눈치를 이렇게 아빠나 엄마를 보면서 아이의 꿈을 이렇게 가스라이팅하는 거. 요거 진짜 최악인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티처스 분량에서 나오는 유형입니다. 내가 너한테 지금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러냐?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말입니다.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이의 공부 정서를 나쁘게 만드는 엄마 아빠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다랑의 육아낫 언론입니다. 날씨가 아주 조금이지만 굉장히 시원해지고 있어요. 아마 이제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곧 수학 능력 시험도 있지요. 이제 입시철이어서 아이들이 막 수시도 넣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들 아마 아이들 공부하는 것에 관심 되게 많으실 거고, 또 이제 대학이 아니어도 여러 진학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업에 대한 고민들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입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청소년 친구들을 또 많이 만나왔고 많이 만나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 공부와 관련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이 스트레스가 진짜 아이가 학업을 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굉장히 쭉 좋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만나는 친구들과 되게 비슷한 아이들도 뭐 나오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정승재 선생님 너무 사랑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좀 유형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아이의 공부 정서를 나쁘게 만드는 부모의 유형 4가지 함께 살펴볼게요. 나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 좀 살펴보시거나, 나 아무리 그래도 저런 유형에 들어가지는 말아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형은요, 꿈 가스라이팅형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많이 놀랐어요. 이제 보다 보면은 아이에게 되게 일찍이 아이가 이제 갖게 될 진로에 대해서 은연중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 하는 직업의 역시나 1등은 의사였다. 의사 되기 참 힘든데, 그죠? 근데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요,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 진로나 꿈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와서 이제서야 자기 진로와 지금 현재 자기 전공이 맞지 않아서 고민하거나 되게 방황하는 친구들, 뒤늦게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다 보니까 티처스를 보면서 그런 친구들이 나오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아이가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사실 이건 저희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지가 되면 차라리 다행인데,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게 내 꿈인 것처럼 정말 확실히 믿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그 전현무 MC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뭐 꿈이 뭐냐 물어보면 아이가 뭐 의사예요, 이렇게 저는 옛날부터 의사를 꿈꿨어요, 변호사를 꿈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 선생님이나 MC들이 그 꿈 네가 꾼 거 맞냐? 이제 네가 원하는 거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약간 눈치를 이렇게 아빠나 엄마를 보면서 사실 저도 하고 싶긴 한데 또 엄마 아빠도 원하셔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원하는 꿈과 아이가 원하는 꿈이 같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요, 아직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직업이 뭘 의미하고 내가 또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감내해야 하는지 잘 그려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그 꿈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 대학을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정말 부모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방황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정말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정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투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갖지 못한 거, 그 삶을 아이에게 살게 하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좀 굉장히 주의하는 게 필요해요. 꼭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뿐만 아니라 내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아이에게는 그러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이들을 어쨌든 내 삶에서 경험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많이 열어주고 우리가 어른이 닿을 수 있는 정보와 경험으로 같이 좁혀나가고 이런 것들을 지지해 줄 수는 있지만 아이의 꿈을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 요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진짜 최악인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티처스 분량에서 나오는 유형입니다. 뭐냐면 바로 형제 자매 비교형입니다. 참 희한하게요. 아이를 여러 명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기질도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참 많이 달라요. 그리고 공부도 좀 되게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공부보다는 좀 액티비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같이 키우다 보면 이제 이걸 자꾸만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던 편에서도 오빠는 진짜 공부를 엄청 잘하고 좋아하는 친구이고요. 동생은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지금 기초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사실 오빠보다 공부 자체에 대한 역량은 다른 것은 되게 훌륭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오빠만큼은 아닌 친구였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인제 너무 대놓고 인제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처럼 해 봐. 오빠만큼만 해 봐." 물론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공부 저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말들이 실제 이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의 표정을 보면 내내 우울하고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상 아이에게는 주도적인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다른 여러 편을 보다 보면 꽤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학년도 다르고 또 인제 공부의 수준도 굉장히 다른 아이들을 같은 테이블에 앉혀서 가르치고 그 자리에서 채점을 하고 엄마가 이제 이러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동생이 형이나 누나보다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딱 바로 앞에서 아이는 탁탁탁 틀리고 동생은 더 연령이 어린데도 맞고 막 인제 이런 상황도 발생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은 잘 모르는 것들을 계속 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힘든 과정에 굳이 아이가 수치감을 느낄 그런 상황을 덧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하나 신경 쓰기가 물론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 놓고 공통적으로 다루는 것은 공부를 따라가기가 조금 더 버거운 친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래서 형제자매 비교형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정한 부모 주도형입니다. 다정해요. 그렇고 아이한테 뭔가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완전히 부모 주도형.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어머니들이 나오시지만 아버지가 한번 티처스에 나오면 이 부모 주도형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재, 시간표, 그다음에 공부하는 순서 이런 것까지 완전히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보통 아이가 순한 기질일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짝짝꿍이 맞겠지요. 그러니까 아이는 엔간하면 갈등을 만들기 싫어서 엄마 아빠가 주도하는 것에 그냥 따라가 주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아이가 스스로 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 아이는 그냥 정해진 분량만큼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한 만큼 그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내가 조금 더 알려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학습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물론 부모 쪽에서는 우리가 변이 있겠죠. 그냥 냅두면 잘 가지 않으니까.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라도 아이가 단 두세 개라도 직접 적어보고 자기가 계획을 해보는 과정이 시행착오가 있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아이가 이걸 하게끔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속이 타고 힘들었는데요.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조금 도와주면 점점 뒤로 갈수록 아이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챙기는 영역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더 알고 싶어 하는 욕구들도 자연스럽게 많이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저는 이제 대학에서 친구들을 보거나 회사에서 어린 친구들을 보다 보면요, 분명히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과를 나왔는데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친구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이크로 매니징 해준 거에 너무 익숙해서 부모가 일과 뭐 이런 대학 공부까지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때부터 진짜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최종적인 목표는 아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본인의 삶을 살아나가고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부모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이 옳지 않은 거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티처스에서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럼 사실 나도 정확한 게 아닌데 아이한테 그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완벽하게 주도하는 마이크로 매니지형, 특히 다정하게 아이가 거부할 수 없게 이렇게 통제하는 유형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형은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저렇게까지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압적인, 정말 아이에게 대놓고 비난하는 그런 유형의 부모입니다. 물론 아이 공부 가르치다 보면, 아이 공부하는 꼬락서니 보다 보면 화나죠. 화나는데 아이에게 이제 되게 다방면으로 아이를 이제 소위 말해 갈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뭐 아이랑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이제 뭐 자기 꿈이나 공부하는 방식을 얘기하니까 엄마가 "너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도 뭐 다방면으로 생각해 보고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정말 친구들 앞에서 아이한테 꼽을 주는 거예요. "일단 성적이나 올리세요." 근데 아이도 이 연령이면 얼마나 친구들 사이에서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너무 표정이 싹 변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게다가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와요. 뭐 "내가 너한테 지금 투자한 게 얼만데 이러냐."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말입니다. 투자라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를 받아 봤지만, 투자는요 반드시 그 대가를 돌려준다, 더 많이 돌려준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한테 하는 것은 투자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이가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지하고 인제 도와주고 지원하는 거지, "야,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어치 돈을 들였으니까 네가 반드시 어떤 직업과 아웃풋으로 보답을 해야 해." 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이 투자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고, 이게 말실수라고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말은 내가 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담겨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죠. 또 인제 이런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아이가 쪼끔이라도 잘하거나 노력하거나 성과가 났을 때
것도 그렇게 칭찬과 격려에 인색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더 엄마 아빠 칭찬 받고 싶어 해요. 실제로 이렇게 씩 웃는 거 얼마나 귀여운데요. 근데 우리는 아이가 나이가 먹을수록 아이가 노력하고 해내는 것을 알아차려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장 고민인 건 본인입니다. 근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려는 사인이 나타나거나 단 몇 점이라도 오르면 아, 야, 올린 게 이거냐? 야, 더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이한테 그래도 지난번보다 잘 했구나. 너 이번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어. 다음에도 화이팅 하자. 사실 그런 말들이 아이로 하여금 진짜 내가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어떤 말을 주고받는가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이를 대놓고 비난하는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정말 너무 아끼는 이런 유형만큼은 좀 피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요,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이의 공부 정서를 나쁘게 만드는 엄마 아빠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학업이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기 위한 굉장히 기초적인 계단, 단계이지요. 그런데 입시가 끝난 후에 부모와 아이 사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입시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려고 하고 부모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부모인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또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전부일까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아이가 잘 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아이하고 오랜 시간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도 함께 대화하고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족 관계 그거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 입시도 중요하지만 아이와의 관계 놓치지 않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노력하는 모습들 더디더라도 아이가 해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육아낫 언론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